지난 주말이었죠.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자를 송환해 온 것이다 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이들의 송환이 벌써 48시간이 지났죠. 그만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이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만한 혐의가 있는 범죄자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64명 중에 그러니까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5명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중에 4명은 경찰이 석방을 했고 1명은 검찰에서 영장 청구가 반려되면서 석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요 혐의로 받고 있는 제명은 사기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제 사기 범행을 했다라는 제명을 받고 있고 일단 체포시한이 새벽 3시에 만료됐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신속하게 신병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던 1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 들어가게 된 경위라든가 실제로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이 구출해달라고 신고한 점 여러 가지 네. 경위들을 고려해서 반려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피해자들도 많고요. 특히 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한 분들은 정말 평생 씻지 못할 충격과 아픔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송환된 사람이. 물론 그 안에는 적극적인 범죄자도 있고 또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끌려가서 또는 단순 가담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저지른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협박과 폭행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 범죄에 가담을 한 사람이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오늘 아침에도 이 송환된 사람들을 두고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중국인입니까? 캄보디아의 범죄자들입니까? 비밀 작전이라며 호들갑 떨고 동네방네 떠들고서 구해온 것은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 누구입니까? 정부와 민주당 대책단이 범죄 단지에서 빼온 국민에 대해 누구는 가해자인 범죄자라고 말하고 누구는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인 겁니다. 선량한 국민들을 구출하라고 했더니 범죄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구금된 사람보다 억지로 잡혀있는 피해자들을 먼저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적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우선 아니냐.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국내로 송환된 64명 가운데 정작 이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던 큰 피해를 낳았던 거물급 범죄자들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잘 거야? 집에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집에 갈 거야.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빨리 지나가지고 오빠 만나야 되는데. 왜 소환을 못하고 있는지 저희 피해자들 너무 답답하고요. 그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들이 못 들어오는지. 자, 그러니까 연애를 빙자해서 돈을 뜯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12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그 혐의자들.
한국인 부부 사기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안 왔어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 30대 부부에 대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조속하게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회복이라든가 사건의 실체를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번에 강제 추방 명단에서는 제외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금 처벌과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석방하거나 추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들은 중국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무려 100명이 넘는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또 부부관계인 점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있지만 절차의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 모임 사람들로서는 왜 송환을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네. 그 사유를 좀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루빨리 송환돼서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를 피해자 모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김병주 의원 아시죠? 이 김병주 의원의 활약으로 추가로 우리 국민 3명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데려온 송환자 외에 또 다른 국민 3명을 추가로 구출을 한 거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특정 아파트 어느 곳에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3명이 있다라는 제보를 가지고 신고를 했고 그래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작 긴급하게 구출을 해낸 사람들이 또 범죄자라는 그런 지적인 거죠. 김병주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 3명을 구출했습니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청년들일 뿐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오늘 작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오늘 안 하면 안 된다. 다시 캄보디아 고위급에 얘기를 해서 저는 하루 더 있으면서 이거 성공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같이 갔던 3분은 그대로 하고 저는 남았죠. 그래서 끝까지 지휘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국민을 극적으로 구조해온 건데 3명이나. 근데 현직 교민들 사이에서 김병주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교민들은요, 민주당 대책단이 간담회에서 참석을 하면서 이 범죄자 교민을 구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마치 김 최고위원이 영웅처럼 홍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청년이 정말 피해자인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람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품는 내용과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교민 같은 경우는 몇 년간 수십 명을 구출하고 돌려보낸 교민들도 지금 가만히 있다. 2일간 그림과 구도를 짜고 와서 이 직접 구출 과정에 참여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교민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교민들의 입장들도 이해가 되고 또 그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또 그 굉장히 희생적으로 보수 없이 이렇게 희생해온 교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하. 그런 분들한테는 공로상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치인이 선한 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 점은 또 인정을 하되 네. 혹여라도 교민들이 불편한 발언은 없도록 왜냐하면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존재하잖아요. 네. 그 피해자도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고 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돼서 송환된 사람들 피해자면서 범죄자이고 또 이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많은 국민들이 또 존재하고 하지만 또 이들은 우리 국민이고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쨌든 현직 교민들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마치 지나치게 홍보를 하면서 구출을 해갔다 이런 점을 비판을 한 건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늘 아침에 김병주 최고위원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사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늘 바쳐야 된다는 각오로 평생 살아왔고요. 이번에도 사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정치적이겠습니까? 국가와 국민 정치인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을 했을 뿐입니다. 국가, 나라, 이 국가는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어려움에 처했다면 제일 먼저 나서서 손을 뻗어서 적극 구조를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쟁화해서 지금 뭐 쇼를 했니 안 했니 뭐 이렇게 비난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국민들을 송환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을까. 물론 김병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벌은 나중 문제다. 국민을 구하는 게 우선 아니겠냐.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논평이나 반응들을 보면 피해자랑 피의자가 완전히 구분되고 따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야기하면 이 엄혹한 이 상황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고 모른다면 무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갈 때는 고액 알바라는 믿기 때문에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인식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미 우리 법원이 확립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실제로 고액 알바 이 수익을 받거든요. 심지어 배당을 해주는 범죄 조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를 명확하게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금되고 고문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피해자가 완전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집단 속에서 한 사람 안에서 이 양가적인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마치 피해자 구출에는 소호라고 피의자만 구출해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국익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군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목숨을 내놓는 걸 미덕으로 삼는 유일한 공무원 네. 직군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구출하는데 쇼라고 이야기한다?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선전포고 해야 된다라는 정치인들, 이거 국익에 도움되는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에서는요.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을 벌여야 되지 않느냐. 군사 조치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 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외교, 군사, 정보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구출해 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적인 조치 이런 거는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정보기관 출신이라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사 조치. 아니, 심정은 그렇습니다. 심정은 우리 군대라도 보내갖고 구출 작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 그건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정적으로 정말 동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와 관련돼서 이런 우리 국민들이 납치 구금되는 어떤 사건이 올해 터진 게 아니거든요. 이제 네. 22년부터 이제 문제가 됐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됐는데 정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는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아마 국회의원들이 심정적으로 대변하려고 한 것 같지만 대단히 위험한 어떤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영토가 있는,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어떤 국가에 군사를 보낸다는 건 그건 전쟁을 하자는 그렇죠.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네. 당연히 외교적으로 또는 정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모사드가 뛰어난 건 바로 그게 군대가 아니고 정보국이지만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군사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군사 조치 운운하면서 마치 전쟁을 그렇죠. 벌일 것처럼 한다는 건 캄보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를 얼마나 딸 보면 저런 발언을 할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제할 필요가 있지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 람보라고 있었죠. 이 람보가 미국이 특정 나라에 가서 국민들을 구해오는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건 영화입니다. 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